요즘 시대에 필요한 건 아까 말했던 뭣도 모르고야. 예, 진짜. 아니, 너무 알아. 너무 그걸 쉽게 접하고, 난 여기 있는데 정보는 이 세계에서 가져오니까, 뭣도 몰라야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이게 필요하대? 근데 등산하면 이게 위험하다는데? 맞아. 근데 오늘 날씨가 좀 그렇대. 근데 어떤 사람이 저번 주에 일어나서 저기 사고가 났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지. 맞아. 근데 솔직히 진짜 뭣도 모르고 해봐야 되는 게 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필요한 시대인 거. 네,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모여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몸잼 은진님을 모시고 오늘 모험가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이 벌써 빨개지는데. 오늘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팔로워가 된 지 한창이 됐는데 최근에 리띵킹 바디 워크숍이라고 초파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칭찬 일기 하시는 키미님하고 은지님이 리딩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은지님의 마법을 드디어 체험해봤습니다. 은지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몸잼을 이끌고 있는 양은진이고요. 몸잼을 이제 시작한 지는 한국에서 11월이면 2년이 되어가요. 네, 그래서 빠르다면 되게 빠른 것 같고 짧지만 긴 시간이 또 흘렀는데 일단 몸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몸잼은 일상적인 운동을 조금 더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삶을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올바른 운동 그리고 즐거운 운동을 배워나가는 시간. 너무 좋아요. 오늘 은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항상 저희가 질문이 같다 보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은진한테 모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딱 질문을 받고 처음에 이메일을 받아서 모험? 뭘까? 나에게? 네, 나에게 모험이란 뭐지? 라는 질문을 딱 진짜 오랜만에 던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다가 모험이 뭘까라는 질문을 꽤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결국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진짜 운동에 미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에 미쳐 있다 보니까 나에게 모험은 진짜 목에서부터 피가 올라와야 돼. 꿀맛이다. 이 맛이 나야 돼. 일단은 쓸맛이 나야지 모험이었던 거야. 내가 살아있구나가 그때 느껴지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좀 덜했나? 좀 부족한가? 내가 좀 허술해졌나? 라는 생각 딱 드니까, 그때는 모험이 그런 거였지가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변화한 게 또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모험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요즘 모험이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맞아. 다가올 일이고, 그리고 저는 모험이라는 게 결국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원이 그렇더라고요. 네, 모험이라는 단어, 영어로 adventure이 프렌치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운명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맞아, 나도 너무 그렇게 공감하고 이미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이 뭔가 크고 거창하거나 뭐 피만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혹은 정말 무모한 그런 게 아니라, 모여라 해서 가치관도 너무 비슷한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험이구나라는 걸 요즘 되게 많이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모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좀 소셜 컨텍스트로 들어가겠죠. 이제 한국의 여성으로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거.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 모험이다.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내서 자신의 것들을 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작한 게 모여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진이 참 궁금했었죠. 그러면은 약간 경쟁 스포츠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10살 때 인도 가서 어. 그때 철인 3종을 시작하게 됐어요. 10살에? 10살에 가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수영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조금 슬픈데 그때 인도 딱 갔을 때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인도인들은 국제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몇 년 전이에요, 이미. 19년 전이네. 그때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없었어요. 유럽계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이 작아. 피부색이 조금 똥색이야. 쟤는 좀 이상해. 그러고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폭행도 당하고, 놀림, 언어적으로도 폭행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세상이 이러다 나 죽겠다. 그렇다고 뭔가 또 지금 돌아가기에는 안 돼.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수영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 물 안에서의 편안함을 그때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영을 몇 년 하고 하다 보니 철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요. 철인이 자연스럽게 왜냐면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때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쟤네들이랑 멀어지거든. 그러면 나만의 그런 스케줄이 생기니까 팀에 들어가면 학교에 그 친구들 안 봐도 되고 수업 시간도 다르고 일정이 아예 확 바뀌니까 나는 철인 해야겠다가 바로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철인이 어려운 건지도 몰랐어요. 해볼래 해서 네? 그리고 그럼 자전거, 달리기, 네, 수영 거를 맞아요. 다 했던 거예요. 그때는 자전거도 솔직히 철인 자전거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거지. 자전거도 해야 돼? 또 뛰어야 돼? 몰라. 그냥 이거보다 낫겠지로 시작하게 된 게 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무모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너무 공감돼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약간 그 철인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강철이 연금술사였네. 삶의 연금술이잖아. 알케미잖아. 맞아. 완전 알케미. 그냥 철인한테 고맙죠. 그때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자 아픈 추억이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 그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훈련이라는 거는 정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행복하게 시작했다가 루틴이 너무 빡센 거예요. 그럴 것 같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항상 4시에 일어났는데 4시? 네, 항상 4시였어요. 진짜 거의 8년 동안 4시였던 것 같아요. 그냥 8년 동안 루틴이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4시 일어나면 불린 아몬드 열알을 먹어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항상 하루의 루틴이었어요. 왠지 모르겠어. 져서 먹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었어. 왜냐면 정신이 안 끼어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근데 덥든 춥든 항상 따뜻한 우유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잠도 안 깬 채로 요가를 하러 가요. 요가를 필수였기 때문에 어땠어? 옵션이 없었어. 가서 근데 솔직히 잤죠. 요가 때는 되게 많이 잤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가도 선생님 얼굴만 조금씩 기억나고 내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자세만 했지 그걸 막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시 20분쯤 그때 이제 철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7시 반까지 아침 먹기 전까지. 그래서 보통 근데 그 루틴마다 다르긴 한데 어쩔 때는 수영만 시작할 때 있고 혹은 학교가 사막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나가요. 왜냐면 훨씬 힘드니까 오히려 그냥 사막에 쓰는 거야. 그래서 어필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나 만화 같아. 그래서 막 뛰고
뭐 해 뜰 때쯤 되면 이제 돌아와서 아침 먹던가 혹은 자전거만 연습하는 날도 있고 루틴에 따라서. 약간 어린 시절 얘기 들으니까 약간 에반게리온 생각나. 약간 그러니까 군대인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 구르카 용병들 키우는 학교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걔네 용하니까 한 거 같은데. 가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일부러 운동하러 오는 유럽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 나머지 시간 당연히 공부 시간 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운동하거나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루에는 적어도 한 6, 7시간은 계속 움직였던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막 이렇게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 원래 엄청 날카로웠어요. 아 진짜? 진짜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어. 진짜. 눈물이 엄청 많잖아. 맨날 조금만 뭐 얘기하고 감동받아서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말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키김 이래. 많이 우리 어렸을 때는 일단 철인할 때까지는 눈에 불꽃이 엄청났어요. 왜냐면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1등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의 노력이 내가 해왔던 게 아닌 게 되니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항상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타인과도 있고 근데 어제와의 나와도 있고 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오늘은 조금 더 해야지. 몸 컨디션이 뭐 상관없이 그게 되게 강했었는데 근데 철인하고 좀 많이 변화했던 게 나의 삶의 가치관도 많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살지? 라는 게 되게 뿅 하고 마음에 와닿는 걸까? 갑자기 자연에 되게 가까이 있었고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너무 왕따를 많이 당하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나 왜 태어났지? 쟤네들은 왜 태어났지? 왜 저러는 걸까? 삶이 재미없나? 그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에서 혼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철인하면서 되게 가져왔던 경쟁심도 많이 내려갔고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쯤에. 한국 나이로 하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좀 그러면서 온화한 사람이 됐다. 자연한테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환경이 어땠어요, 거기? 자주 갔던 자연? 내가 편하게 느꼈던 곳?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자주 좋아했던 거는 학교 바로 근처 정문이 빨갰어요. 진짜 그 어떤 곳도 빨갰어. 저 멀리서 봐도 저건 학교 정문이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때 막 좀 무서워 보이다 했어요. 저 정문에 들어가면 이제 오랫동안 못 나오니까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보통 뭐 있으면 4, 5개월 정도 그 안에 있어요, 그냥. 여름방학 때 나오거나 아니면 친구 집 놀러 갈 때 한 번씩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친구 집에 허락이 돼야지 가는 거니까 진짜 운 좋으면 가고 그랬는데 보통 가면 한 4, 5개월 정도 그 안에 깨져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학교 나가면 뛰는 곳이 루트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사막도 너무 멀리 가면 이제 못 들어오니까 그 루트 따라서 가는 길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진짜 메말라 있는 그런 사막 땅인데 누가 보면 너무 메말라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가득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체도 너무 많았고 뛰다 보면 그리고 그 선인장들이 너무 귀여웠고 똥실똥실하게 생겨야 돼. 거기 선인장들은 우리가 흔히 막 사진에서 보는 크게 생기지 않았어. 바닥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수많은 애들이 이렇게 빼꼼빼꼼하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리고 해가 뜨면 진짜 너무 빨갛게 떠서 그게 진짜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막을 다 가로질러 그 빨간색이. 그게 막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태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혹은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웠던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막에 그냥 중간에 탁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저를 안아주는 거야.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힘을 받았던 것 같아,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기도 했고
사막에 누워있으면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쟤네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나면서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라고 막 생각하다 보면 그냥 태어난 거구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태어났구나 일단. 응. 근데 난 너무 작은 존재이지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사막이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인장도 너무 작고 쓸모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결국은 그 동물들한테 물을 주고, 혹은 되게 섀도우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늘. 그래서, 나도 되게 쓸모 있구나. 쓸모 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작기에 소중하구나라는 걸 그때 좀 많이 알게 된. 몸잼에 가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몸을 깨우고 시작하잖아요. 그 도착하게 하는 그런 리추얼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향을 맡으면서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바라보고 또 향을 맡고 또 이렇게 내가 손을 비벼하고 또 이렇게 혀랑 입천단 그거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일깨우는 게 있잖아요. 안에서 시작하는 워밍업을 처음 겪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은재는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안내자가 된 걸까? 거의 사제의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얘는 저의 요즘 장래 희망이 여사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거는, 그러면 너가 여사제면 신이 누구네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요가도 마찬가지처럼 모든 사람한테 자기 신성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그 생기, 창조성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가 먼저 그걸 수련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그걸 해나가는 도반의 과정으로서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있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느끼도록, 그러니까 왜곡되거나 뭔가 이렇게 느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언어하면서 뭔가 가버리거나, 그러니까 너무 무감각하거나 가짜로 느끼거나, 이 양극단이 아니라 그냥 진짜 존재하는 거, 진짜 느끼는 대로 느끼는 거, 원하는 거 원하기. 그러니까 이러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요즘에 이제 장래 희망이랄까?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데, 그때 몸잼에서 했던 그 리팅킹 바디 마인드 워크숍이 그거를 되게 일깨워주는 경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은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의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고 있는 그런 시스테마틱한 운동에서 어떻게 각 개개인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이 운동을 패러다임은 언제 바꿨는지 되게 궁금해요.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 시점이 언제 변화했냐면 철인하다가 다쳤을 때 그런 경쟁을 솔직히 포기하진 않았는데 그게 몸으로 먼저 신호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철인을 연습하다가 무릎이 좀 심하게 많이 다쳤고 그때부터 이제 철인을 멈추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운동이란 뭘까? 라는 질문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철인도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거고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제 10대가 마무리되는데 내가 80년은 더 살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 나머지 삶은 내가 뭘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움직이지? 가 너무 큰 질문으로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배워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헬스로 시작했었어요. 헬스도 하면서 펠덴, 알렉산더, 혹은 소마틱스 관련된 거, 요가, 필라테스도 그때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가장 좋았던 거는 그때 시절에는 헬스였었어요. 왜냐면 접근성이 제일 좋았고 배우기가 쉬웠고 주변에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그걸 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는 운동이라는 것은 보통 뭔가 움직이면 밖에서 표출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내가 변화시키는 거고. 근데 그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건데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더 나아다워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공간, 나만의 이 집을 잘 알고 있나? 잘 바라봐주고 있나? 혹은 잘 받아들이고 있나?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헬스 트레이너도 조금 했었는데 아니구나. 보여주기식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시절 사진 보면 되게 포즈 잡고 거울에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야. 되게 무의식이에. 그게 맞는 줄 알았고. 이 단일 하나의 근육들을 키워서 어쩌려고? 그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잼에서도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그 페퍼민트로 내 안의 공간을 먼저 바라보게끔 같이 시작을 해요.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운동을 배우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의 시대의 운동은 외부에서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대부분의 운동 방식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들, 우리처럼 선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 안의 공간을 우선 바라봐야 되고 내 안의 공간이 편안해져야지 내가 뭘 느끼고 어떻게 느끼고 뭘 해야 되는지를 훨씬 더 잘 편하게 감각하고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몸잼은 다시 외부의 시선에서 내 시선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다르게 느껴졌어요. 몸잼에서 했던 게, 알고는 있었던 거를 만약에 A밖에 몰랐으면은 갑자기 그걸로 C를 쓴 거야. 와. 그냥 알파벳만 알았었는데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광고 타임에 이제 몸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은진이 이렇게 몸잼을 열고 이걸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 근데 2년이나 됐네요. 축하. 멋있다. 몸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몸잼은 솔직히 이름이 일단 되게 어려웠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뭔가 이런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름 어떻게 하지? 왜냐면 하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심오한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깊은 걸 나눠주니까 이름도 깊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얕으면 재미없지 않을까? 근데 좀 만들고 보니까 근데 이런 움직임도 재밌어야 되는데 나를 알아가는 움직임이지만 지속되려면 결국은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몸을 재밌게 움직이자라고 하다가 몸잼이다 하고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잼이 약간 그런 뜻도 있잖아. 즉흥으로 이렇게 막 꺼내는. 맞아요. 그래서 몸잼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입힐 수 있네 해서 이걸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름이 탄생했고 실제로 수업이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건 친구 중에 소연이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저한테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다가 이거 오프라인으로 수업해보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던져줬어요. 그때 질문을. 근데 그때 저는 지금 상황이 오프라인을 해보는 게 맞을까? 라는 살짝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내가 뭔가 새롭게 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극복하게 해준 친구였고 친구 덕분에 오프라인 수업을 조금씩 처음엔 방배해서
거기서 스튜디오 대여해서 하다가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대. 아, 이미 하고 있는 줄 알고. 예,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고 너무 큰 용기가 된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걸 수업했어요? 온라인 줌으로 그때는 이 역동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소마틱스 위주로 몸을 좀 더 깨우고 아침에 좀 진행할 수 있는 가벼운 산뜻한 분위기에 요가, 소마 요가를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로 이 몸잼 지금 스타일은 까지 오기까지는 한 5, 6개월 계속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계속 있다가. 그래서 저한테 중급반을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어허. 원대 말고도 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쓸 용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용기가 없었냐면 저는 저의 이 과거를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인도에서의 과거를. 살짝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꺼내면 혼자 끊임없이 울 것 같아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몸의 트라우마로 올라올까봐 그걸 많이 바라보고 인정하고 내가 왜 그런 감각이 들지, 왜 그런 느낌이 들지 라는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해오면서 이제는 아주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서 그걸 글로 조금씩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용기는 되게 이번 여의도에서 하는 매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10명 정도 모여서 되게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각자의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쓸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의 글들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변한 저의 관점이나 생각들을 녹인 글을 조금씩 써보고 있는 중이고. 기대된다. 마감을 정해야 돼요. 원래 어린 시절에 어떤 순간이 이제 나를 모험가로 만들었는지를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좋아요. 어떤 어린이였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최초의 기억이 있어요? 최초의 기억. 진짜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 그냥 뭐든지 다, 그리고 진짜 질문에 미쳐있던 아이였어요. 뭐든지 다 너무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아저씨가 이런 식당에서 뭔가를 보고 있어, 핸드폰으로. 저 아저씨 뭘 보고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뭐 고기를 굽는데 어떤 분은 고기 굽는 속도가 빨라. 왜 그렇게 빨리 굽는지도 궁금하고, 담배 피우고 계신 아저씨들 보면 담배는 무슨 맛일까라고 질문한 적도 있고 지나간 아저씨한테 그냥 수도 없이 질문을 많이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게 뭐 어린 시절 계속 지속됐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아이였고, 그리고 되게 장난꾸러기여서 근데 왜 장난꾸러기였냐면 대장간의 킹키님이 어린 시절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도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안 해본 걸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어린이들 그때 유치원 때 어린이들 뭐 이거 할 사람 하면 저는 진짜 무조건 저요 하면서 저요 저 안 뽑아주면 저요 하면서 여기요. 나 할 거예요. 진짜 그런 아이였어요. 뭐든지 일단 해보고 싶고 내가 못해도 일단 해봐야지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뭐 워터파크 가도 그냥 다 타보는 거야.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워터파크 무서워해요. 진짜요? 수영. 이게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그 놀이공원 가면 진짜 탈 수 있는 게 해적목어밖에 없어요. 진짜? 범퍼카? 오케이. 바이킹을? 안 돼. 안 돼. 이게 속이 아파. 자이로드롭 이런 거. 맞아. 바이킹 그 내려갈 때 진짜 이 온몸이 다 빠지는 느낌. 맞아. 한번 탔다가 무중력 이거 안 되는구나. 한번 탔다가 진짜 큰일 났었고 못 일어났어. 기어 내려왔어요 진짜. 근데 영국이었는데 처음 탔을 때가 친구들이 막 진짜 부축하면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 탄날 아무것도 못 먹었어. 손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멀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은근 겁이 많아요. 그럼에도 도전을 좋아한다. 해보라면 또 하긴 해. 근데 또 하루 종일 고생을 하지. 그리고 최근에도 하이록스 도전했잖아. 하려고 도전하고 와 진짜 그날 진짜 대단했어. 처음에 이제 뭔지도 모르고 4명이서 한 팀으로 가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같이 해줄 수 있냐? 라고 여쭤봐서 그냥 아니 저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찾아본 거야 헤록스는. 그리고 당일날 갔는데 저는 보기에도 또 다르지만 사람들 많은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본 거고 이 사람들이나 소리가 너무 크면 내 안에 소리가 안 들려서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뭘 하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났어. 너무 많아서 끊임없이 그 소리와 응원과 또 마이크 잡은 사람의 목소리와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좋은 경험이었다. 이거 비밀인데 솔직히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진짜? 친한 언니가 갑자기 최근에 하이록스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언니 나도 해볼까? 왜 회사 근처에 그거 연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화문에. 요즘 그 하이록스가 일반 그 크로스핏이면 편하게 누구든지 훈련할 수 있어서 요즘 헬스장이 돈 벌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좀 웰니스에 좀 트렌드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얼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경쟁이 붙기 전에 하고 있어. 그러다가 경쟁이 과열되면 뭔가 내가 즐기고 연결되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점점 이렇게 후퇴하게 돼요. 그게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근데 그냥 이제 로우키를 혼자서는 하고 있지. 예를 들면 이제 트레일 러닝도 저는 산에서 뛰는 게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게 대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선수들이 생기고 스폰서십이랄지 이런 뭐 제품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노출되는 것에 대한 경쟁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결핍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스케어시티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슬픈 점은 내가 내면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친구들한테 트레일러닝 계속 가자 그러고 그거를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데 누가 이러는 거죠. 근데 뭐 입상한 적 있어요? 무슨 뭐 전문 코치세요? 왜 누가 너는 누군데 이런 걸 하죠? Who'll take you out? 이건 거야. 근데 그게 그런 질문 딱 들었을 때 하면서 제가 스스로 엄청 당당하게 저는 그냥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고 같이 하면 재밌으니까 나랑 같이 놀 사람들 오세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진짜 러닝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거야. 평가의 대상이. 너무 공감되는 게 요즘 운동이 되게 대중화되는 운동은 너무 그런 보여주기식 운동들이 결국은 바이럴을 너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져요. 맞아요. 왜 무기력이 더 커지고 되게 이 정도 해야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갭 만들어지다 보니까 What can I do? 그게 돼버린 거야. 나는 그럼 이걸 못하겠네? 혹은 나는 저렇게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실력도 못 내는데 그럼 나는 운동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뭐 하이록스를 연습은 하지만 전혀 올리지 않고 왜냐면 저의 가치관이 얘랑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막 홍보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고 왜냐면 저는 제가 하이록스를 이게 한 번 더 도전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냥 뭔가 보여주기가 아니라 한번 즐기고 싶어서 이런 환경에 이제는 내가 잘 머물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 다니는 훈련장에서도 이 정도면 입상해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훈련하는데 이 정도면 포디움에 서야지. 안 그러면 뭔 소용이야 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참 위험하다. 그리고 원래 이 운동이라는 게 처음 시작한 게 그리스로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 그때는 운동이 항상 철학과 같이 있었거든. 맞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철학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운동인데 그 본질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제 사람들의 살아있음, 그거를 축복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었던 거죠. 맞아요. 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움직일 수 있어. 그걸 함께 나누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몸잼을 홍보하거나 제가 말할 때 나는 몸잼에서 운동을 가르친다라고 절대 말 안 하고 그래서 몸잼 입금이고 이 몸잼에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참여자 분들이지만 함께 나누는 곳이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곳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아, 맞아.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주체라는 거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끈이가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 너무 공감해요. 근데 그게 또 한국어는 언어 자체에 좀 위계가 있고, 아하. 또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의 한 형태로서,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맛집이랑 똑같은 거야. 한 사람이 500그릇을 만들 순 없어. 하루에 50그릇이 최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500그릇이 되면은 기업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소스나 이런 거를 뭔가 표준화해야 되고,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는 거지. 그 나눈다는 감각보다는. 맞아. 하지만 또 나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만큼의 이 같이 순환은 있어야 되고.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수업을 이끌고 나누니까 나라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몸쟁이 앞으로 나아갈 때도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걸 막 체인화 시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소소한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만 혹은 적절한 양의 사람들 뭔가 넓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깊이 나눌 수 있어도 충분하겠다. 이것만으로 내가 엄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고 근데 향후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잔뜩 흘러가 있는데 되게 이런 하우스인 것 같아요. 공간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외해도 그렇고 어딘가 쉬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실내 공간이 필요해. 그럼 뭐다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커피를 사고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유 공간을 빌린다 해도 어쨌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뭐 과일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없어도 되고 그 사람의 그날의 여유에 따라서 와서 이야기 나누고 여기 오면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그 행복으로 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 공간이 몸잼도 한대 혹은 어쩔 때는 차도 같이 마신대 어쩔 때는 책의 이야기도 한대 그런 공간이 제가 바라는 곳이더라고요 결국은. 나도 진짜 그런 공간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특히 뭐 다른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 분야 사람들이 자주 만나니까 그걸 체인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공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기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몸잼의 수익이 낮을 것 같다. 뭔가 서스테너블 하지 않다.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너무 가치가 다른 거예요. 뭔가 몸잼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될 거고 이 가치관이 좋다면 함께 그냥 나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나누면 되는 거고 그걸 굳이 어떤 서티피케이트로 내가 꼭 줘야 되나? 라는 것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면 난 충분하겠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은진이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날들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못 가더라도 언젠가는 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야. 원래 그 컨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드러나지 않은 게 팔이 있어요. 이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너무 따스한 말. 진짜야. 그러니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많이 해야지. 맞아.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공감돼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문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 음. 이 장미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항상 여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친구들 중에 이런 액세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이고 싶거든요. 약간 살짝 세미 오픈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오면은 또 힘드니까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답고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서 탈사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이 사회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그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킴킴이 하신 말처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고민들을 저도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토피아를 만들면은 또 정치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정치는 내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디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의 숙제 아닐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의 숙제고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잠도 잘 못 자고 힘들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로 100%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상황에 자연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었던 가치들이 다시 한번 뒤집히고 있는 이거를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또 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자기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은진이 뭔가 어떤 특정한 거는 온라인에 홍보하거나 굳이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에 일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등산 모임이나 러닝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달리기 하는 옷이 없어서 안 된다. 등산 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소비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 어떤 룩이랄까? 그냥 이미지로 많이 봤던 그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 경기가 더 나았던 것 같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 그러니까 검색해서 등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물어봤을 때 등산화, 뭐시기 이렇게 알려주는 애가 없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갔어. 그냥 인맥제로 그냥 가서 고생도 하고 또 위험하게도 했지만 어쨌든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다들. 근데 지금은 뭔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그게 조금 더 경계가 생기지 않나. 너무 공감해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건 아까 말했던 뭣도 모르고야. 예, 진짜. 아니, 너무 알아. 너무 그걸 쉽게 접하고 난 여기 있는데 정보는 이 세계에서 가져오니까 뭣도 몰라야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이게 필요하대? 근데 등산하면 이게 위험하다는데? 맞아. 근데 오늘 날씨가 좀 그렇대. 근데 어떤 사람이 저번 주에 일어나서 저기 사고가 났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지. 맞아. 근데 솔직히 진짜 뭣도 모르고 해봐야 되는 게 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뭣도 모르고의 핵심 뭔지 알아요? 친구야. 맞아. 친구야. 그냥 가자. 가자. 그냥 가도 돼. 이따 와봐. 또 빌려주던지. 없어도 괜찮아. 그냥 와. 이렇게 하는 친구. 맞아. 그냥 와봐. 그런 시도들이 되게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삶은 저는 나다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다워지려면 일단은 뭔가를 마주해 봐야 돼요. 그게 내 안이든 내 밖이든. 근데 대부분은 내 밖에만 찾고 있어. 뭔가 예를 들어서 진짜 책 하나를 읽어도 우리는 책 리뷰를 먼저 보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펼쳐보는 거. 맞아.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는 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저는 여기 책 진짜 많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난 뭔 책인지도 몰라. 어떤 책은 당연히 알지만,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책만 갔어. 뭣도 모르고 그냥 펼쳐보는 거야. 그리고 그럼 나한테 와닿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내가 이게 필요했었구나. 나 이 말이 필요했었고, 근데 난 이 말을 통해서 이거 알아차렸구나. 그러면 조금 더 나를 알게 된 거고,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감각들을 받아들인 거고, 그럼 또 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다워진다는 것은 이 외부의 세계와 조금 더 올바르게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시도가 정말 필요하다.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영화 리뷰, 뭐 어떤 리뷰, 맞아. 레스토랑 후기, 그런 걸 가기도 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다 하이라이트로 보고 그러니까 1시간 몰아보기. 야, 삶이 하이라이트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당에 가도 그냥 가보는 거, 어딜 가도 그냥 가보는 거, 해도 그냥 해보는 거. 근데 나 그래서 와하하 운동회 있잖아요. 나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나 그날 퀴일리 나 진짜 나 그때도 말했지만 진짜 그 야생에 옷도 그랬지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야생에서 어딘가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되게 아름답고 되게 분위기 있는 야생 한 마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필터가 전혀 없는 거지. 그게 보이더라고 몸에 그 기운에서. 아니 그때 그 처음 워밍업이랑 그거 마지막에 이제 쿨다운 할 때도 은진이 많은 사람들 그 움직임을 열어줬는데 은진은 완전 그냥 달랐어. 뭐랄까 큐잉도 막 하늘을 보세요 라든지. 그리고 근데 이제 똑같은 건 있지. PT라고 할까? 그게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다. 맨날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왜냐면 마지막이라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이제 만국 공통이구나 좀 느끼면서 몸됨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진짜 그냥 너무너무 재밌었어. 제가 그 하나를 보세요나 어딘가 시선을 옮기는 큐잉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 뭔가를 바라본다? 시선이 향하는 게 항상 앞면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몸은 결국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시선의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몸의 무게와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그걸 감각하는 게 오풀기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큐잉들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몸잼 티셔츠에 슬로건이 있는데 My body is my home이잖아요. 근데 My body is my temple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그게 되게 유명한 바발 크루거의 그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래 진짜 이게 신전이다 라는 걸 느꼈는데 My home이라는 것도 최근에 제가 감각하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 헤매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야외 요가를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하고 가슴하고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플랭크 같은 거 있다가 이렇게 다 내려서 가슴하고 턱이 닿는 거죠. 근데 심장이 땅에 닿는 거야. 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코에서 흙이랑 풀 냄새랑 이렇게 막 다 나는데 하늘은 막 엄청 나무랑 그늘이랑 바람이랑 막 하면서 그러고 한참 요가를 하고 딱 이렇게 사바아사나 딱 누웠는데 제가 사바아사나 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한바탕 놀다가 이제 쉬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냥 땅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지. 너무 재밌었다. 이제 쉬고 싶다. 약간 그러면 죽는 거구나. 너무 공감해. 하면서 이 전쟁을 멈추면 외부와의 전쟁, 내부와의 전쟁을 멈추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고 결국 나는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그냥 온전하고 안전하고 막 그 감각이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아, 이거 좀 울컥해. 이거는 좀 울컥했다. 아,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제 나레이션 난다. 그래서 항상 옴잼에서 친구들을 움직이는 모습 또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소개하면서 짧게 글을 써주는데 그때마다 다 너무 삶에서 하나의 환기가 되는 거예요. 너한테로 돌아가. 너는 이미 너의 집에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느꼈다니. 그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은 킹키님도 인스타그램에서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하느냐이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내가 더 보여줄 것인가. 저도 그런 연습들을 되게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정말 몸잼 슬로건 My body is my home 이 가장 큰 가치관인 것 같아요. 나의 몸은 나의 집이다. 근데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몸인데 그 몸이 불편하거나 되게 낯설게 느껴지거나 혹은 두렵게 느껴진다면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혹은 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흔히 이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누군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있고 혹은 정말 그게 운동의 형태든 혹은 다른 형태든 그만큼 몸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와야 될 곳은 물리적인 집처럼 여기고 그만큼 너무 소중한 공간이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공간이고 왜냐면 여기는 정말 나만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정말 고유한 공간이고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꾸준히 머물면서 갈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나한테 선물된 거잖아요. 이 진짜 찰나의 삶이라는 저는 삶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찰나의 순간만 나에게 선물된 건데 이 선물을 어떻게 충분히 즐기면서 내가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갈까? 라는 고민,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가치관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은진의 앞두고 있는 모험. 앞두고 있는 모험. 되게 저는 모험이 아까도 이야기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모험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만큼 전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험에서 일어나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정말 일상이고 그 일상에서 어떻게 나를 가꾸어 가는가가 저의 가장 큰 모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운동을 나누지 않는 외의 시간? 혹은 내가 어떤 훈련을 하지 않는 외의 시간이 오히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쉬고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될 것이고 어떻게 자연을 다시 돌아볼 것인가? 라는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모험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진짜 맞는 말이야. 그게 제일 어려워.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진짜 쉽게 시간이 너무 허비되기가 쉽고 특히 요즘처럼 그냥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어도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내 회로가 변한 걸 느껴요. 뭔가 시간도 짧아지고 집중력도 변했고 너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찾게 되고 그 위험하다. 위험해. 너무 공감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각 연습이 있는데 색깔 찾기. 5개의 다른 색깔 찾기. 근데 이게 편해. 그러면 밥을 먹을 때도 5가지 색깔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양한 영양소를 알아서 먹게 돼 있어요. 너무 멋있다. 항상 그래서 오방색처럼 색깔을 다른 걸 5개 먹는다. 그리고 지금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5개의 다른 집을 찾는 거예요. 아, 이건 초록색이네. 이거는 뭐 검정색이네. 이건 카키색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찾으면서 좀 치환하는 그런 연습을 저는 지금 하는 편이에요. 저도 너무 비싸요. 저는 오감으로 가요. 아, 오감. 뭔가 흔들릴 때 혹은 다시 집중이 무너질 때 밥을 먹을 때도 나의 오감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냄새가 맡고 있지? 뭐가 보이지? 뭐가 느껴지지? 어떤 소리가 들리지로 가게 돼서 그 순간에 훨씬 더 잘 머물 수 있게 되고 저는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을 때 진짜 김밥과 거의 교류해요. 무슨 음식 먹든 진짜 그 음식과 교류하는 편이라서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식사 시간이 진짜 길어지고 혼자 먹으면 진짜 1시간 돼요. 식사 시간이. 진짜? 응. 그래서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씹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입에서는 얘가 좀 더 많이 느껴지는데 땅의 맛. 갑자기 또 근침이 도는데 한 입 한 입이 되게 다르니까 또 새로우니까 그냥 그 한 입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 근데 사람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어제의 킴킴은 오늘의 킴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봤더라도 그 사람을 오늘이 너무 설레요, 저는. 그게 누구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자고 일어나면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몸 날씨는? 오늘의 나의 마음 날씨는 어떻지? 가 저의 눈 뜨면 바로 그걸 먼저 질문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몸 날씨 물어보는 거 진짜 좋았어. 맞아요. 저는 몸짐 시작할 때도 깨우기 전에 몸 날씨를 물어보는데 왜냐면 우리 흔히 밖의 날씨로 오늘 햇빛이 좀 많네? 오늘은 못하겠다.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좀 꿉꿉해서 좀 별로야. 그게 동일시되는데 근데 저건 저 날씨고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럼 나의 날씨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다시 시선을 나로 돌아오는 연습? 그러면 내가 나의 날씨를 먼저 봤다면 쟤는 그냥 제 날씨가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이런데 밖은 비가 오는구나. 나는 그냥 그래. 그냥 나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항상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모모들을 위해서 아하. 모험 아이템 추천 시간이 아하. 있어요. 네,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당연히 몸잼이죠. 몸잼 홍보해야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래서 몸잼을 홍보할까 합니다. 네. 또 그 몸잼은 뭔가 자꾸 카메라를 안 보고 킹킹 여기서 보게 되는데 솔직히 조금 부끄러워요. 일단 유튜브를 해본 조금 쇼츠를 한 번씩 만들어 봤는데 또 이런 촬영은 처음이라서 갑자기 귀가 빨개지는 것 같고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몸잼은 일반적인 운동과 조금 다른 움직임 수업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나를 열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시적인 혹은 단기적인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할머니 때까지 할아버지 때까지 편안하고 자유로운 운동을 위한 수업을 나누고 있고요. 몸잼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어떠한 장비, 저런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나의 몸만 있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속하는 움직임이라고 조금 더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다워지는, 조금 더 나답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동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균형을 잃는 것도 그렇고 넘어지는 연습을 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넘어질 때 힘을 풀고 있으면 아프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저 아프긴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 넘어지는 거를 연습해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 움직임을 할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매번 느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안들이 항상 뭔가 이렇게 억압적이거나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은진만의 운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자기 거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십적이야.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도 하나같이 다들 아름다운 친구들밖에 없다. 근데 저도 숨은 회원으로서 언젠간 우리가 마주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몸짐에서는 보통 운동에서 더 하잖아요. 뭔가 이걸 더 하시고 이걸 더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움직임의 가장 근본 그리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씀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충분한지 알아야만 그걸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비우는 게 더 중요해요. 또 성인이라서 더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쌓아온 어떤 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 반응을 조금 느리게 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조금 살펴보는. 지금 최근에 런칭한 프로그램도 얘기를 해주시죠.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공개가 되면은 이미 첫 수업은 됐지만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열어달라고 해야지 열어주니까 한번 몸잼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몸잼 달리는 몸은 흔히 우리가 뛸 때 그냥 오늘 한번 뛰어볼까? 하고 그냥 뛰어보면 잘 뛰겠지라고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랬었어요. 일단 뛰면 자세도 괜찮아질 거고 기록도 좋아질 거고 혹은 삶에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이게 뛰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덜 뛰고 그 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 나아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성인이 된 몸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몸이 돼버리고 하나만을 잘 쓰게 되는 몸이 돼버려요. 나의 습관과 나의 일상에서 스며들게 되는데 그걸 다시 바라본과 동시에 뛰기는 결국은 걷기가 기반이 되고 그 다음 뛰기가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뛰기의 강도는 줄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뛸 수 있을까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뛰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나답게 뛰기 위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그 나답게 뛰기 위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보강 운동들을 같이 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관절,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얘네들이 어떻게 협응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협응하고 있었는지까지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방향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보강 수업입니다. 나 지금 바로 영어다. 지금 바로 입금하, 저 하고 있을 테니까 모모들도 달리기 좋아하는 모모들 많은 거 아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오시고, 몸잼은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은진이 올리는 스토리나 릴스들이 되게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세요. 네. 저는 덧붙여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사실 저는 바디 오일을 되게 좋아해요. 하이티 모노이 오일이라고 혹시 아니요? 그 아이허브에서 파는 건데 타이티에서 그 있는 치자꽃?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꽃 향기가 되게 좋은데 SPF 3짜리 있거든요. 그 약간 태닝 오일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저는 항상 그거를 그러니까 향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맨날 아침마다 꽃향기야. 여름에는 소금 스크럽을 쓰고 겨울에는 설탕 스크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침마다 약간 정화하는 느낌으로 이게 왜냐면 또 스크럽이 온몸을 다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처음에 세포 분열을 할 때 두 개로 분열을 먼저 하는데 하나는 뇌랑 척추랑 근육에 기반이 되고요. 하나는 피부가 된대요. 그래서 피부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라는 게 사실 뇌나 이 근육하고도
그런 레벨에서는 동등하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오을은 수용성이라고 막 뭐 목욕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진짜 공감해. 그래서 저는 너무만 사무치게 외롭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꼭 그렇게 바디 스크럽을 여름에는 소금으로 하고 바디 오일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바르면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가슴을 꼭 잘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횡격막 디테일이라든지 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슉슉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결을 따라가면서 손가락 끝까지 잘 발라주면 좋다. 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가 나를 못 만져줘서 외로운 거야. 맞아.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끔 일어나면 아니면 자기 전에 약간 이렇게 맞아. 오늘 고생 많았어, 애썼다 이렇게 할 때 있어 진짜로. 저도 이렇게 저 몸이랑 대화하거든요. 어. 한 번씩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아파? 그걸 내가 혼자서 발 마사지 하면서 발 수고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픈가 봐. 이건 부산 할머니라서 사투리가 세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막 세게 나올 때도 있고 저도 꼭 그거 써볼게요. 추천해 주신 거. 네. 완전 강추합니다. 또 막 여름 향기여가지고 저는 딱 그러니까. 입하부터 추석 때까지 써요. 추석 지나면 추워.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걸로 바꾸지. 킹킴의 생활팁. 꿀팁이네요, 꿀팁. 내가 몸쟁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딱 그렇게 쓰면 딱이다. 진짜 삶의 모든 행복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모여라 어떠셨는지. 솔직히 오기 전에 좀 긴장이 많았어요. 네. 막 모여라 팟캐스트 계속 막 들으면서 첫 팟캐스트니까 어떡하지?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공단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우든턴의 가구들과 킴킴님 얼굴 보자마자 괜찮다. 또 혼자 오감놀이 하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또 이렇게 첫 팟캐스트도 해보고 뭐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진짜 한번 꼭 뵙고 싶어. 오모들하고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되게 멀리나마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실제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되게 잔잔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모험과 인터뷰를 한 사람들끼리 모르다가 나중에 친해지더라고. 왜냐면 어쨌든 나오기 전에 원래 모모여서 계속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있어. 근데 나오기 전에 하나는 듣더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친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만날 때가 있어. 그 오모의 줄임말이 모험하는 모든 여자인 거 알죠? 모모들을 위해서 한마디. 모모들을 위해서 한마디. 모험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모험을 위한 삶에서 자그마한 과정들을 하나씩 해 나아가면서 우연이 된다면 또 운명이라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갑자기 울컥해져서 말이 막혔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냥, 몰라요, 울컥해져요. 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가 귀하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근데 스스로를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어렵지만 있어. 하지만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또 겪었을 거예요. 이들은. 많이 겪였죠. 근데 그거를 만천하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 귀하고 고마운 존재다. 약간 우리가 같은 과야. 맞아. 맞아. 살짝 댕댕과야. 처음에 봤을 때 느꼈어. 그래서 제가 응징하고 드디어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험가로서 은지는
되게 매일매일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 노래 부르듯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 중에 월트 위트만의 Song of Myself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책은요, 시이기도 하지만 책이에요.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시인이 살면서 평생 다시 쓴 시집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고쳐서 썼고, 판본이 엄청 많은데, 항상 첫 문장이 똑같아요. I celebrate myself. 오 마이 갓. 저는 은진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은진은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오늘 고마웠습니다. 저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모험하는 여자들의 모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몸잼에서 만나. 오늘도 따스한 하루 되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